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자연어를 정수로 처리하는 방법 중에 백오브 워드스하고 DTM, TF-IDF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오브 워드스, BOW라고 하는데 이 백오브 워드스라는 것은요, 문서라는 것은 어떤 문장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서를 단어들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출현 빈도에만 집중을 하고 단어들의 순서나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즉, 어떤 단어가 그 문장에서 몇 번 나왔다, 이러한 것들을 추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오브 워드스의 모델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요, 각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모두 추출을 합니다. 즉, 우리가 형태소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모든 문서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추출을 하고요, 이 단어들을 가지고 단어 사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 문서에 대해서 단어 사전의 단어들이 몇 번 등장했는지를 카운팅한 다음에 그거를 벡터를 제작합니다. 즉, 첫 번째 문장은 A라는 단어가 3번, B라는 단어가 10번 이렇게 나왔으면은 3, 10, 이러한 순서로 벡터를 만드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각 문서의 벡터를 이용을 해서 분류 모델을 학습하거나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데 씁니다. 즉, BOW, 즉, 백오브 워드스로 이렇게 정수형의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최종 목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문장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장들 간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BOW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오브 워드스를 저희가 직접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백오브 워드스의 특징은 앞에서 말했듯이 전체 문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전부 다 인덱스 번호를 적용한 다음에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몇 번 나왔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엘파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ip install 코엔엘파이 하고요. from 코엔엘파이 태그에 import okt 클래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형태소 분석기로는 okt 사용할 거고요. okt는 okt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오브 워드스, 즉 BOW라고 할게요. 이 BOW로 변환할 텍스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오늘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정말 재밌는 공부입니다. 자, 이 문장을 저희가 BOW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장에서 뒤에 있는 마침표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는 text.replace 마침표를 삭제해라.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도큐먼트가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를 써가지고 토크나이즈드 도큐먼트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r phs 함수 안에서 도큐먼트를 집어넣고 형태소 단위로 스펠링이 틀렸네요.
토크나이즈드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는 오늘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형태서로 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번호를 저희가 자, 나는 1번, 너는 2번 이런 형태로 인덱스 번호를 저희가 이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word to index, 단어를 인덱스를 적용한 것을 딕셔너리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BOW, 자, 이거를 갖다가 BOW로 생성한 것을, 자, 이 BOW 리스트 안에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word in tokenize 도큐먼트를 갖다가 반복문으로 하나씩 가지고 오고요. 조건문으로 만약에 단어가 이 word to index 딕셔너리 안에 없으면, 들어있지 않으면, 자, 즉 여기 있는 딕셔너리에서 키를 뽑아와서 이 단어가 키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으면 그 뜻이에요. 즉 여기에 저장은 어떻게 될 거냐면 나 1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건데, 키만 뽑아와서 이 키에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으면, 즉 처음 나오는 단어이면 그 뜻이겠죠. 자, 처음 나오는 단어이면 어떻게 해라? word to index 키 값으로 단어를 집어넣고, 자, 여기에다가 word to index의 길이만큼을 집어넣습니다. 즉 인덱스는 word to index의 길이를 부여하면 어때요? 한 개씩 추가될 때마다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맞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맞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호에다가 insert, 즉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한번 쓰였기 때문에 한번 쓰였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word to index 개수, 즉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게 한 번 쓰였다라고 이렇게 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 처음 나오면 나는 0번이니까 0번이 한 번 쓰이면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else이면, 즉 딕셔너리에 있는 게, 즉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는 word to index get word,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와서, 자, 보호에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자, 보호 인덱스 플러스 1,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은 결과값만 확인하면 되겠죠. print word to index 단어 사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만든 보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okenized document. 자, 이게 다시 한번 실행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스펠링 틀린 거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BOW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는 이렇게 생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호들을 활용을 해서 DTM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즉 문서 단어 행렬이라고 하는데 도큐먼트 텀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 문서 단어 행렬 같은 경우에는 백오브 워드스 모델을 적용해서, 자, 문서를 벡터 단위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DTM의 각 행은 문서를, 각 열이 단어를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즉 밑에 보면은 그 테이블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행은 하나의 문장,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컬럼 값들은 단어들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렬의 값은 해당 문서에 해당 단어의 출현 빈도를 표현한 겁니다. 즉 문서 1은 나는은 한 번, 영어는 한 번, 좋아는 한 번, 합니다가 한 번 나와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문서를 이제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다음과 같은 문장을 DTM으로 만들면 다음처럼 다음 밑에 테이블처럼 자,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를 저희가 코드로 직접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cikit-learn에 count vectorize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count vectorize를 사용을 하면요. 바로 보호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DTM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scikit-learn의 피처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scikit-learn 한번 사용을 했었었죠. extraction.text에 import 자, count vectorizer 자, count vectorizer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자, 우리가 분석할 문장은 다음과 같이 문서가 3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고 그 문장의 형태소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누구나 그 다음에 한 번쯤 토크나이저로 이제 토크나이저를 써가지고 만든 거겠죠. 한 번쯤 사랑 웃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누구나 한 번쯤 사랑 울고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문장은 그것 바로 사랑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한번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이저 객체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는 람다 해가지고 입력된 x를 그대로 토크나이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어 케이스는 false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이거는 이제 저희가 리스트 안에 리스트, 즉 한번 자 형태소 단위의 리스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굳이 이거를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리절트는 countback.fit transform 에다가 텍스트, 즉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 텍스트로 집어넣고요. 자, 카운트 100에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프린트 카운트 벡터에서 사용한 보캐블러리를 단어사전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리절트 DTM으로 만든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보캐블러리 됐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리절트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to array로 자, 이거를 to array로 바꿔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자
자, 누구나가 1이니까 누구나가 한 번 들어가고, 한 번쯤은 6번이니까 0, 1, 2, 3, 4, 5, 6번. 6번 한 번 쓰였고, 5번 한 번 쓰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이 세 번째 문장에서는 사랑이 3번 나오는데, 사랑의 인덱스는 3이니까 0, 1, 2, 3, 3이 3번 나왔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cikit-learn에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쓰면은 DTM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TF-IDF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F-IDF는요, 방금 전에 그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썼던 DTM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의 가중치가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 가중치가 높게 인식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TF-IDF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빈도수와 영문서 빈도수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TF를 구하고요. DF를 구하고 IDF를 구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TF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F는 특정 단어가 등장한 문서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IDF, DF에 반비례하는 수를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F-IDF를 구하면요, 각 단어가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갖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저희가 자연어 처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 저희가 파이썬으로 한번 TF-IDF를 직접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import pandas as pd 하고요. 그 다음에 from math import log, 그 다음에 okt는 okt. 자,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영어, 수학을 매일 공부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고 수학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영어, 수학, 과학을 좋아하고 영어는 매일 공부합니다. 자,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스는 okt. 자, 형태소 분석을 할 거예요. 자,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형태소 분석을 하고요. 그러면 사용되는 단어들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이런 는, 자, 이런 단어들을 뺄 거예요. 형태소로 분석해서 뭐 명사나 아니면 뭐 동사나 형용사를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적절하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절트는 자, for temp in words를 반복해서 가져와서 만약에 길이가 1보다 큰 것만 가지고 와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절트는 자, 리스트 셋 중복된 거 빼고 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도큐멘트를 가지고 자, 문장 단위로 쪼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해 가지고 자, 도큐멘트 쓰는
documents는 데이터.split 스플릿. 자, 뭘로 스플릿을 하냐? 점으로, 즉 마침표로 스플릿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dlist는 for temp in documents 만약에 temp.strip. 자, 여기서 이제 공백을 없앨 거예요. 즉 공백을 없애는 이유가 끝에 역/n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트립으로 감싸주면은, 스트립, 자, 명령을 써서 공백을 제거하면은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어있는 거, 스트립으로 공백을 제거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다. 즉 빈 문장이면 제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 dlist에다가 append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temp.strip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d_list 출력.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tf, idf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필요한 값들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수. 자, 어떤 개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문서의 개수, 즉 문장의 개수예요. 자, 문장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tf 함수를 구합니다. tet, 즉 문장에서 그 단어의 개수. 그래서 return, 전체 문장이, 그 문장에서 count, 그 단어의 개수를 구해서 return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idf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idf t, 자, df는 0, for 문장을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요. 자, 문장 하나 가져가지고 df 플러스는 만약에 문장이, 그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있으면은 일씩 더하는 거예요. 그 문장의 개수를 구한다 그랬죠. 즉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return, 자, 이걸 갖다가 로그를 취해 가지고 n 나누기 df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 가지고 idf 값을 구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tf idf td는, 자, 이거를 확인하면 return tf td 곱하기 idf,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러면 tf idf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세 가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다음처럼 이제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ord list는 result 하고 t result는, 자, 한 다음에 for temp in range n, 문장의 개수만큼 반복하고요. t result append 리스트 안에 빈 리스트 집어넣고요. 자, d는 d 리스트에 temp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for temp 1 in range length의 word list, 그 단어 리스트, 우리 위에서 단어 구한 단어 리스트의 개수만큼을 반복을 해 가지고, 자, t는 word 리스트에 temp 1, 즉 여기에 있는 단어 리스트의 단어, 즉 여기 있는 단어 리스트의 단어를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 있는 단어를 하나씩 가져와서, 만약에 조화구가 들어오겠죠. t는 조화구가 되고, 자, t result 마이너스 1, 자, 맨 끝에다가, 자, 여기 있는 t result에 여기 배열에, 마지막 배열에
append tf 값을 저장합니다. 즉,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그쵸? 그 단어의 값을 저렇게 저장을 하고요. 자, tf, 즉 카운트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운트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 문장에서 몇 번 나왔는지 카운트해서 자, print t result를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DTM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자, DTM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저희가 위에서 DTM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요. 그렇죠? 각 문장이 몇 번 나오는지. 자,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써가지고 DTM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DTM을 이렇게 구했어요. 자, DTM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판다스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df는 pandas.data frame t 언더바 result 컬럼스는 워드 리스트를 컬럼으로 주고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면 자,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에 이제 tf-idf를 구해서 한번 자, 리절트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즉, 각 단어의 가중치 값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tf-idf 리절트는 자, 빈 리스트 하나 만들고 for temp in range length의 word list 각각의 단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 그 단어의 가중치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t는 word list temp에 tf-idf result.append idf를 구해서 즉 그 단어의 가중치 값을 구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print tf-idf 언더바 result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조화하고는 가중치가 이만큼 되고 공부 0, 조화 0, 그다음 합니다는 마이너스 0.2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어의 가중치를 한번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df 언더바 idf는 pandas.data frame tf-idf result 인덱스는 word 언더바 리스트 집어넣고요. 컬럼스 이름을 idf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idf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가중치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절트는 for temp in range n 자, 문장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가지고 와서 자, 리절트에다가 자, 일단 빈 리스트 append를 하고요. 그 다음에 d는 d 언더바 리스트 temp 첫 번째 자, 문장 가지고 와서 for temp in range length word list 단어의 리스트를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t는 단어의 리스트에서 하나 뽑아오고요. 자, 여기서 temp 1이라고 해야 되겠죠. temp 1 하나씩 뽑아오고 word 자, 리스트 자, 한 개씩 뽑아오고 그리고 리절트의 마이너스 1 맨 마지막 배열에다가 append 해라 어떤 거를 tf-idf 자, tf-idf 구한 값을 append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tf-idf는 pandas.data frame
result columns는 word list. 자, 이렇게 tf, idf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첫 번째 문장은, 자,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아까 여기 d 리스트에서 첫 번째 문장이죠. 저기 d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집어넣어서 각각의 단어 넣어서 가중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구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설정한 게 TF, IDF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되죠. 즉,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TF, IDF 벡터라이저도 이렇게 다 파이썬으로 일일이 다 구현하는 것은 보통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게 어떤 구조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요. 보통은 이제 scikit-learn을 사용을 하겠죠. 이것도. 그래서 from scikit-learn의 feature extraction 안에 텍스트 안에 import tf idf 벡터 라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사용했던 자, 이러한 단어, 이러한 문장을 한번 tf-idf 벡터라이저로 tf-idf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f-idf 언더바 벡터라이저는 자, tf-idf 벡터라이저 객체 하나 만들고요. 자, 토큰라이저. 왜냐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의 구조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토크나이저를 설정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토크나이저는 람다 x의 x 로어 케이스는 false.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tf-idf는 tf-idf 언더바 벡터점 p 트랜스폼 텍스트. 자, 여기 있는 텍스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to array로 자, 리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f-idf 한번 확인해 볼까요? tf-idf가 다음과 같은 array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print tf-idf. 자,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이렇게 되고요. 뭐 단어 사전을 보려면 print tf-idf의 벡터점 vocabulary 이렇게 확인하면은 거기 안에서 사용된 단어 사전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BOW, 그 다음에 DTM, TF, IDF로 문장을, 그 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문장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행렬, 즉 매트릭스로 만든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첫 번째 문장이랑 비슷한 문장을 찾는다든지 내가 입력한 문장하고 기존에 있던 문장이랑 유사한 거를 찾을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 챗봇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질문을 집어넣으면 그 질문이랑 가장 유사한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 질문 답변 데이터에서 내가 입력한 질문이랑 기존에 있던 질문이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찾아서 답변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자, 유사도 처리를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저희는 첫 번째 코사인 유사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사인 유사도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벡터로 지금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코사인 유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코사인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화면에 보이는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게 되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분모랑 분자랑 다음처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유사도가 50%, 즉, 자, 0.5가 이렇게 나와서 50% 정도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 벡터 A, B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TF, IDF나 아니면은 뭐 보우나 DTM을 써가지고 만든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유사도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자, 유사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numpy as np, 자, from numpy import dot, 그 다음에 from numpy, 자, lin alg lin alg에 import nom. 자, norm 같은 함수는요,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 do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벡터의 내적, 그쵸?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f 코사인 유사도 구하는 공식에 a랑 b라는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가면, 자,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가면, 자, 두 개의 벡터의 유사도를 구하는 공식은 벡터의 내적 a랑 b랑 벡터의 내적을 구하고요. 그리고 벡터 a의 길이 곱하기 벡터 b의 길이를 구해 가지고 나누게 되면 코사인 유사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이 자, 문장을 벡터로 바꾸면 자, 우리 numpy array로 바꿀게요. 1111 000이라는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벡터로 만들게 되면 1100 11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을 자, 우리가 유사도를 구하면 코사인 시밀러리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집어넣으면 자, 유사도가 50% 나온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사인 유사도를 직접 다 함수를 만들어서 만들어야 되느냐? 자, 그건 아닙니다. 자, 다음처럼 사이킨런에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면 됩니다. 즉,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려면 이렇게 뭐 TF, IDF 벡터라이저나 아니면은 카운트 벡터라이저로 문장을 숫자형의 매트릭스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코사인 시밀러리티 하면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rom scikit-learn에 자, 우리 자, 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자, 여기에서 코사인 유사도 구할게요. from scikit-learn에 매트릭스의 페어와이즈에 import 코사인 시밀러리티 구해주고요. 자, 이거 사용하는 방법, 이 함수 쓰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지금 이렇게 매트리스가 나오면, 즉, 첫 번째 문장을 벡터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랑
첫 번째 벡터랑 첫 번째 문장이랑 이 세 개의 문장 중에 어떤 게 가장 유사한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즉, 첫 번째 문장이랑 이 세 개의 문장 중에 가장 유사한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리절트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이 코사인 유사도를 쓸 때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 구조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 자 리스트 안에 tf idf 값의 0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전체 tf idf랑 유사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즉, 첫 번째 문장하고 첫 번째 문장은 두 개가 똑같으니까 100% 유사하다.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60% 유사하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29%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도를 구할 때, 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사인 유사도를 보통은 주로 사용을 하지만, 이 유클리디안 유사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거리를 측정하는 공식이 유클리디안 유사도입니다. 즉,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수학 시간에 배운 좌표 평면 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유클리디언 거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클리디안 거리를 L2 거리라고 합니다. 즉 L2 디스턴스라고도 하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구합니다. 즉 비슷한 벡터는 어떻게 된다? 거리가 짧게 되겠죠. 즉 가까이 있을수록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유사도 구하는 공식은 뭐 간단하죠. 우리 그 삼각함수 구하는 공식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음 예제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BOW하고 그 다음에 DTM, 그 다음에 TF, IDF로 자연어를 매트릭스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로 구하는 이유는 저희가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매트릭스로 구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리든지 아니면은 딥러닝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자연어는요, 이 텍스트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연어 인공지능 모델들을 살펴보면은 뭐 챗GPT라든지 아니면 뭐 버트라든지 GPT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인공지능 모델들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그 학습용 데이터로 쓰는 텍스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매트리스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방식들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자연어를 매트리스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이걸 가지고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서 어떤 문장이랑 가장 비슷한 문장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본인들이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